오늘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어제 이제 한중 이렇게 개별적으로 양자 회담이 열렸고 오늘은 이제 3명이 네. 동시에 모이는 건데 일단 어제 양자 회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리창 총리와는 1시간 5분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는 50여 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뭐 경제, 안보, 신산업 등 경제 협력을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중국과는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요. 또 이 수출 통제 대화체 출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 대화, 자원협력 대화 신설 등에 합의를 했는데 뭐 전부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예.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 일부 조금 들어볼까요? 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된 이후 1년 남짓 한 기간 동안 총리님과 제가 각각 2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그 비공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회담 의제에 원래 안 들어있던 그 네이버 라인 메신저 그 사태에 관한 언급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요. 네, 최근 뭐 일본과 관련해서는 요 사태가 좀 핵심 의제가 될 수도 국내에서 있다라는 그렇죠, 네.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가혁 기자가 정리를 해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라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기시다 총리에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는 있다. 네.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도 정부 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 사태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네. 말한 게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뭐 일종의 굴욕 외교다, 뭐 굴종 외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라인 사태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한다라고 한 데 대해서 네. 민주당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인가라고 꼬집었고요. 네. 자,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침탈 등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비난을 했고요.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백기투항했다. 셔틀 외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를 셔틀 외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이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그 대변인들도 이런 아이디어 내는 거,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돼 용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빵 셔틀 외교도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폭 뭐 이런 거 하나로도 뭐 꼽히기도 하는데 좀 이게 좀 소위 말하는 뭐 있으면 안 되는 행위긴 하지만 예, 좀 예. 이렇게 강자로 있는 존재가 이제 약자한테 이제 너 매점 가서 시키는 빵 사와. 네, 아. 그런 거를 이제 좀 비유한 네. 외교적인 표현에다가 썼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셔틀 외교를 따서 빵 셔틀 네. 외교라고 네이밍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제 사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오늘 경향신문 일면 사진입니다. 어제 이제 양자 회담을 하기 전에 악수를 하는 각각 양 정상과 악수하는 모습인데 왼쪽은 기시다 총리. 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아니 한중일 정상이면은 그 한일중 정상이면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리창 총리 그러니까 이름은 대충 뉴스에 들어봤는데 얼굴만 보면 누구야? 이런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 왜 시진핑 주석이 안 왔냐? 사실 중국 정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진핑이라고 주석. 생각을 할 분들이 많죠. 예. 이 중국은 첫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9번 모두 주석이 아니라 총리가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역대 네. 한일중 한중일 이게 3자가 모일 때 다 이렇게 했군요. 이 중국의 이제 외교적인 관리를 봐야 되는 건데 예. 중국에서는 이 주석이 정치, 외교, 군사 분야를 맡고 예.
총리가 경제 그리고 내치를 맡아왔는데요. 네.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2008년엔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었고 예. 원자바오 총리였거든요. 원자바오 총리 좀 익숙해요. 원자바오 총리가 당시 참석을 했어요. 예. 네. 이 경제 협력이 주된 의제였던 만큼 관례적으로 이제 총리가 참석해 왔다는 건데,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사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당장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고 네. 지금 뭐 3연임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 주석이 경제 분야까지 좀 관할하는 등 힘이 막강해졌고 예. 이 후진타오의 2인자였던 원자바오에 비하면 네. 지금 시진핑의 2인자 리창은 상당히 사실 뭐 모르는 분도 많을 정도로 언론에 별로 안 나타나요. 역할이 좀 약화되긴 했죠. 예. 그리고 또 그러한 점도 있을 뿐더러 또 회담에서는 경제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외교 안보 문제 등을 포괄하는 만큼 시진핑 주석이 좀 직접 참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지적들이 이제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던 게 이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그럼 이제 한 번쯤은 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리짱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뭐 시 주석의 방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댓글 가서 봐도 기시다 총리 알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급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리창 총리면 우리도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든지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네. 아무튼 2008년 이후에 계속 이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총리가 중국에 참석해 왔다. 그런데 총리의 이제 급이 중국 내에서도 조금 영향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줄어들긴 했죠. 네. 주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외교가의 목소리 나온다. 아 이것도 흥미롭네요.